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원장 이제 출마를 바로 앞두고 전국적으로 많은 그 설왕설래 그리고 희망을 걸고 이렇게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4위를 하기도 하고 대구 쪽에는 3위까지 이렇게 통계가 올라오고 있는 마당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최재형 출마의 친구 김민웅 목사의 기막힌 서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그 자익의 진보 농객으로서 이제 김민웅 목사는 이 최 원장의 남산초등학교 동창 친구라고 합니다. 경희대 미래 문명원 교수로 재직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됩니다. 이분의 그 내용 편지 서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좌파 교계나 목사나 이 성도들 또 그런 쪽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얼마만큼 잘 대변해주고 있느냐 하는 단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편지 전문이 나오는데요. 다 읽지 않고 이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올립니다. 오래간만일세 감사원장 최재형 원장님께 오래간만일세 민웅이야. 나도 이 편지가 쉽지 않을 결정이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했지만은 많은 기도 끝에 쓴다네 하면서 아득한 시절의 동창 나이 들어서 벌써 몇 년이 흘렀구나 하고 감사원장이 임명되었을 때에 참으로 자랑스러웠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본론에 가서 이렇게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보았다네. 이제 최강우 그 국회의원이 이제 대통령 나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뭘까 했다. 재영이 자신의 철학과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 그간 살아온 삶과 어울리는 자세일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거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 김민웅 사라는 분의 그 얼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과거에 코리아 타임지 기자 생활도 하고 뉴저지 길벗교회 담임 목사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공개 서신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분인데 CBS 그리고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 농객으로도 많이 나온 얼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게 아닌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자리에 있어야 할 감사원장 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한다면은 그간의 감사원장으로서 해온 일들은 당연히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일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대선에 출마하겠다면 그건 자네를 부추긴 자들로 생겨난 욕심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공박적으로 공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 대선에 나가 국가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한다면 자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허물이 용서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투로 이게 바로 자네를 부추긴 자들로 생겨난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욕심이로 보지만은 최재형은 이것이 부추긴 욕심이랄까요? 아무 어떤 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분입니까? 공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 대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해서 이분이 판단력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 현직을 가지고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수순으로 뭔가에 올라서려는 것이 이미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선례를 만들어버리는 자리에 자네가 있게 된다는 것이 슬픈 일이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한 목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그런 올라서려고 했던 것은 자격 상실이라는 거지요.
그럴 분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지난 과거도 많이 살펴보고 저도 유튜브에 2번, 3번을 올렸던 것으로 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의분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또 2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의 복직과 역할을 새롭게 마련해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자네가 일조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네의 판단 그 수준과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였다고 생각해. 당신의 그 수준과 내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내리까는 이런 그 자세는 목사의 자세가 아니고 언론인의 자세가, 교수의 자세가 아니, 친구가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범 사례, 사회적 모범 사례로 칭찬받아야 될 이 교육감을 자네는 순식간에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이런 정도의 사회적 이해 능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원장 자리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감사원장도 아깝다 이거죠. 이런 말을 정말 친구에게 또 감사원장에게 이런 그 편지로 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살아온 한 지식인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직되었다가 새 역할을 맡게 된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준 것이네. 누가 더 혹독한 것인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무례한 말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고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진보주의 혹은 또 좌파의 성향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 확정 편향성을 다 가지고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다 옳다. 이 갈라치기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그 어떤 교만,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절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내용도 세상에 이런 그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이 이런 그 말을 한다고 끌려올 체제형이 아니죠. 내로남불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통계에서도 온 국민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만과 이 독선, 이 정죄하는 거 이런 자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울산 원전 사건에 대해서 세세히 거론하지 않겠네. 탈원전을 위한 안전정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안적 사유까지 거론해야 할 텐데 이 울산 원전 이것을 폐쇄하고 7천억을 들었던 그것도 멈춰버리고 다시금하고 또 하나는 아주 완전히 파기를 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문건을 고치기 위해서 밤 1시 2시에 들어가서 도둑놈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위에서 신이 내렸다. 신이 내려와서 했다고. 이따위 아주 소리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그 문건들을 다 이렇게 바꾸고 거기다 USB 해서 이북에다가 뭘 갖다 줬는지 의문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게 그거를 파괴하고 지금 이렇게 이 햇빛으로 하는 이런 판넬을 가지고 중국 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대깨문은 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그 생각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의 출마에 정치적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이런 그 울산 원전 사건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선 출마용으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미리 준비했구나라고 생각되었다네. 이런 새로 생겨난 판단이라고 하면서 내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보게나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의 인격을 볼 때 이분이 출마용으로 그렇게 해서 이 준비를 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분은
대선 대자를 나오려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이 정권의 어분에서 신앙의 진리에서 진정한 애국심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네 번째 이런 이야기합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어렵게 이룩한 성과인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당혹해하고 있다네. 게다가 대통령이 신임하는 감사원장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 것을 경악하고 있다네. 경악하고 있다는 말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촛불 시민들을 옹호하고 검찰 개혁이 조국이 지금 잘 됐다고 하고 이 또 이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검찰 개혁 이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런 것이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걸었던 기대를 이런 식으로 저버리는 것에 대한 자기 모순은 없을까? 이 대통령을 지금 배신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죠. 아직도 대통령 옹호한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다음에 성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네 하면서 시편 1편의 이 앞부분을 적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당신은 율법도 목사라고 또 이렇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법을.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예?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수리 나무의 이파리처럼 흩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지금까지 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성경을 닳고 닳 때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이 정권이 율법을 떠난 것이고 이 정권이 좌편향의 정권이고 이 정권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것이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바벨론의 세력이고 그러면서 다윗 왕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사울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양심과 도덕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문정권은 사울 왕입니다. 공산 친북 이렇게 친중으로 가는 이런 것이 창세기 1장 15절부터 이것은 뱀의 후손들이 하는 것이고 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을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면서 또 이사야 9절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이 뭉개고 있는 자들과 의로운 이들이 빠질 함정을 파는 자들과 같이 가지 마라. 참나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같은 목회자, 같은 신앙, 같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그런 목사가 있고 이렇게 다른 그런 그 성도들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서글프고 앞이 참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오늘 저는 이 김민웅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민중신학, 자유신학 많은 신학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지 그리고 그는 과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벽기도를 우리 그 원장만큼 새벽기도를 가고 그런 만큼 신앙의 그 모범을 정말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인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